어쩌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만나다. 우리 전용기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후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게 된 전용기입니다. 당에서는 우리 20대 당원들과 대학생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대인가요, 그러면? 만으로 28세입니다. 만 28세? 네. 와우. 그러면 거의 유일하게 20대? 아니요, 다른 후보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청년 파티에서는 예. 유일한 20대라고 와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계속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교직 이수도 하고 뭐 교생 실습도 이제 나가고 했는데, 네. 안산에서 살다가 세월호의 아픔을 눈앞에서 직면했습니다. 직면하게 되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네.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각종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총학생회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국정농단에서 뭐 11개 대학의 시국선언도 같이 주도해서 연합 시국선언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막 시국선언 막 이어질 때 그거를 또 주도했던 또 한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역을 연이어서 이미 대학생 당시부터 역할들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또 민주당 안에서는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계기로 또 대학생을 대표해서 또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대학생위원회가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대 대표성을 띈 20대나 30대가 많이 입법부에 진출을 해서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기초의원들이나 이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20대나 30대로서 입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많은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과 이야기 나눈 끝에 제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국회의 역할은 또 분명히 또 다르고 또 거기에서 또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역할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지 한번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자체나 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정책부터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정책들까지 많이 보고 익혔는데요. 그런 것들을 당정청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제안했고 실제 대학생들과 20대의 삶이 이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대학생위원회 자랑을 좀 더 하면은 사실 온라인 입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20대 당원들이 내가 어떻게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들을 필드로 끌어내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을 포함해서 16만 명의 당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뭐 카카오톡을 보내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한 2,000명 가까이가 저희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그렇군요. 제야에 있던 그 16만 가까운 당원들이 이제는 양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구조적 토대를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성과들을 지금 이루어냈는데요. 사실 그 성과와 또 반대로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남성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 혹은 오해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좀 대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20대 남성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20대의 국민들이 우리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도 있고 우리 안보 위협 같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정치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기성세대들이 많이 진입해 있죠. 맞습니다. 청년들은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내 친구 같은 사람한테 나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집의 식탁에서도 예. 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나의 어려운 점은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청년들이 내 삶의 힘든 점이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네. 내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성 예. 정치인들한테는 이야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것을 풀어내는 순간 네. 청년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니까 20대 청년들은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창구를 국회에 만들어 주기만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그 당사자들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네. 정말 이것은 꼭 만들고 싶다. 법안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포트로 나눴었는데요. 예. 사실 안심사회 그리고 개혁사회, 예. 그다음에 신뢰받는 공정사회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좀 전에 그 이제 질문 주셨던 게 예. 20대 남성들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안은 이제 가칭을 많이 쓰잖아요. 예. 하나 얘기해 보면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네,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예. 그게 뭐냐면 20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모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행법상 군대에서 다치게 되면 네. 그것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 다치게 되면 예. 느그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공상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 들어오면서 사실 군 사망사고위원회라고 해서 예. 전공상에 입은 책임을 그리고 거기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 국가가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뭐 예산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인원 부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서 예. 전공상의 입증을 부담을 완화해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명예를 네. 찾아주는 그런 법안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도 군대를 가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군대를 보내야 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은 정말 따뜻한 법안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오늘 대학생처럼 옷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제가 더 나이 들어. 예, 감사합니다. 정말 유쾌한 대화였습니다. 이제까지 전용기 후보님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